자, 오늘은 커트할 때 꼭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베이스가 상당히 중요한데, 베이스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커트 형태선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베이스가 연결돼서 전체적인 형태선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세로에 대한 베이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세로에 대한 베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접해보기도 했었고, 전체적인 두상 밸런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세로에 대한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로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로와 가로에 대한 영역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베이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냐면은 바로 사선에 대한 베이스예요. 그래서 사선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했을 때 세로에 대한 영역과 가로에 대한 영역들을 충분히 다 두 가지 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즉 사선으로 했을 때 그런 베이스들을 어떻게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먼저 좀 배우게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질감 처리 그리고 또 틴닝. 틴닝으로 했을 때 우리 틴닝도 뭐 여러 가지 틴닝 기법도 있긴 하겠지만은 첫 번째는 레이어의 기법으로 해서 바깥으로 뻗치게 하는 방법들, 즉 슬림하게 하는 그런 틴닝 기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라데이션 틴닝이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볼륨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틴닝 기법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더 질감 처리를 더 슬림하게 표현하고 싶고 할 때는 또 레이어와 그리고 또 그라데이션들을 혼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자, 싱글링이라는 기법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가루에 대한 영역들을 점차적으로 잘라내는 방법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을 대지 않고 빗으로만 해서 점차적으로 위로 가면 갈수록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내추럴하게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그래서 싱글링도 마찬가지로 가로에 대한 영역과 세로에 대한 영역으로 해서 싱글링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는 그런 커트 기법들을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베이스. 자, 베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했었죠. 자, 전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오프드 베이스가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자, 온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 전부 다 가로에 대한 영역과 세로에 대한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먼저 세로에 대한 영역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직사각형, 아주 긴 직사각형을 하나를 먼저 좀 타시고요. 베이스의 간격은 1.5에서 1.5 대략 한 3cm 정도로 더 세밀한 그런 베이스를 잡고 싶다 그러면 1cm, 2cm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각 삼각형들, 세로에 대한 영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베이스를 뒤에 우리가 4등분을 나눠요. 그렇죠? 그 4등분 정도 나눈 정도를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세로에 대한 영역에 대한 온베이스. 자, 베이스, 온베이스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양쪽 코너가 직각이 될 수 있는 거. 90도, 90도. 즉, 자, 이등변 삼각형이 온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사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이 사이드 베이스다. 그리고 오프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연장된 베이스를 갖다가 오프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온베이스를 하게 되면은 점점 처음에 시작했던 스타트 지점과 그리고 마지막에 연결되는 꼬리 지점들이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즉 단차의 보폭이 같아요. 그렇죠? 자, 사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 뒤로 당겼던 사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는 단차의 보폭이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죠. 길어집니다. 그래서 단차가 점점 없어지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프더 베이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길이가 증거진다. 즉, 그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하시는 거야. 즉, 아까 전에 말씀드린 커트는 가로에 대한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로에 대한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두 번째는 가로에 대한 영역과 세로에 대한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즉 사선으로 해서 타는 거야. 자, 사선으로 탔을 때 딱 타게 되면은요.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이 삼각형의 형태선들을 잡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똑같이 베이스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디자인 라인 할 때, 이동 디자인 라인 할 때 사선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 즉 이 부분들의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온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좀 더 뒤쪽으로 당겨진 상태죠. 그래서 조금 당겨진 상태들이 사이드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의 영역이 세로에 대한 영역과 가로에 대한 영역들, 즉 사선에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베이스가 그렇게 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가로에 대한 영역들을 점점 리프팅 업을 하지 않아도 사선에 대한 영역으로 해서 베이스만 잘 취해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두상 곡면들을 가로에 대한 세로에 대한 곡면들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남자 커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후대각 섹션에 그리고 사이드 베이스와 온 베이스의 한 중간 정도에 조금씩 점차적으로 길이가 증가되거나 조금씩 길이가 감소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남자 커트 같은 경우 전체적인 커트 라인들이 슬림하기 때문에 가로에 대한 영역도 물론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가로에 대한 영역보다는 세로의 영역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자, 세로에 대한 영역이 효과적인데 근데 전체적인 두상 밸런스를 봤을 때 50피탈 존 이하의 부분들을 커트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얘네들이 각도가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다운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버티컬 섹션으로 커트를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플랫하게 슬림하게 딱 잡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사선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최대한 더 플랫하게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선으로 해서 베이스를 잡아서 온 베이스로 해서 커트를 전부 다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선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버티컬 섹션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슬림하게 잡고 싶으시면은 버티컬 섹션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볼륨감과 입체감들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선으로 베이스로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버티컬 섹션과 다이어고널 섹션 그 두 가지 활용들을 기법을 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구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버티컬 섹션으로 해서 온 베이스, 자, 빗질, 겉빗질, 속빗질, 겉빗질. 자, 잡아서 커트. 자, 다시 반 버리고 반 가지고 오고 겉빗질, 속빗질, 겉빗질 잡아서 베이스 온 베이스 커트 그 다음에 반보 이동 반 버리고 반 가져오고 이등변 삼각형 직각 버티컬 섹션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 버티컬 섹션 사이드 베이스 자 빗질을 할 때 자 속빗질 한번 하시고 겉빗질 한번 하시고 마지막에 뒤에서 누르면서 뒤쪽으로 당기면서 빗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커트 똑같이 자 겉빗질 속빗질 마지막에 겉빗질 하면서 뒤로 밀으면서 사이드 베이스 점차적으로 똑같이 사이드 베이스 겉빗질 누르면서 커트 자 사이드 베이스 사선으로 베이스를 잡을 때는 섹션도 사선으로 잡은 상태에서 사선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딱 떨어질 수 있게끔 커트 온 베이스 자 여기서 이동을 할 때 좀 더 이동의 보폭들이 사선으로 했을 때 이동의 보폭이 조금씩 커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선으로 할 때는 거의 반보 정도로 해서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보폭이 커져요. 사선으로 할 때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로에 대한 영역으로 베이스를 잡을 때는 내 발의 보폭이 반보씩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버티컬 섹션으로 해서 온 베이스를 할 때는 보폭이 반보씩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사선으로 했을 때는 내 발의 보폭이 거의 한 보씩 움직여야 돼. 한 보씩 크게 그래서 두상을 따라 전반적으로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선으로 해서 사이드 베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온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뒤쪽으로 길이의 증가 했을 때 전반적으로 삼각형의 베이스가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똑같이 보폭이 크게 자세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베이스 자 밑질 자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가위는 기본 가위질로 해서 커트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자, 온 베이스에서 조금 더 사이드 베이스 기본 가위질 훨씬 더 보폭이 크게 움직이는 거야. 내 보폭이 크게 움직이고 두상은 완만하게 섹션은 타주고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자, 질감 처리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질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틴닝 가위로 해서 질감 처리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자, 커브 가위라든가 뭐 드라이 커트, 뭐 비드라이 커트 뭐 이런 거를 가지고도 질감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인 오늘 이제 틴닝 가위로 해서 질감 처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틴닝 가위로 하는 방법은 틴닝 가위로 질감 처리를 할 때 두 가지로 크게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레이어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 하나, 둘, 셋. 그리고 자, 두 번째는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진행하는 방법.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또 뭐냐면요. 틴닝 처리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뚝 끊겨버려요. 그래서 틴닝 처리를 전반적으로 사선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레이어로 할 경우는. 자, 레이어로 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슬림해져요.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라데이션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 차곡차곡 쌓이니까 볼륨이 생겨요. 자, 위에 섹션을 잡을 때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많이 들은 상태에서 우리가 많이 들은 상태에서 레이어 형태로 딱 잡아놓게 되면 전반적으로 자, 여기에는 보폭과 위가 위로 딱 떨어지게 되니까 어때요? 레이어로 해서 훨씬 더 복이 확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들은 상태에서 질감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얘네들이 점차적으로 확 벌어지기 때문에 틴닝 자국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근데 다운된 상태에서 잡아버리게 되면은 틴닝 자국이 그대로 생긴다. 자, 그래서 사선으로 해서 아예 잡아주거나 아니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좀 더 슬림하게 잡고 싶다라고 하면 레이어로 해서 질감 처리해 주시고 좀 더 볼륨감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그라데이션으로 해서 질감 처리해 주게 되면 그나마 속에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그라데이션이 형태선이 잡힌다. 이해되셨죠? 사이드 부분들을 질감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레이어로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길이 대비했을 때 좀 더 한 3분의 1 지점 그 지점에서 질감 처리 해주는 게 좋아요. 틴닝 가위로 활용을 했을 때 그래서 레이어로 해서 둘, 셋.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끝에 한 번 더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선으로 해서 레이어든 자, 그라데이션이든 잘 활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더 볼륨감을 잡고 싶어야 될 때는 후두부에서는 그라데이션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좀 레이어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근데 좀 더 슬림해야 될 부분들이 이 구렛나루 지점들이 모량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레이어로 한번 잡고 다시 한번 또 그라데이션을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교차했기 때문에 훨씬 더 슬림해져요. 자, 그리고 구렛나루 지점, 이 지점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무게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자, 네이프 코너 지점. 여기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무게감이 있고 투박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자, 그라데이션으로 한번 들어가 주시고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레이어로 교차해서 한 번씩 더 들어가 주는 거예요. 이쪽 양쪽 사이드는 그렇게 해서 틴닝 처리를 해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거야. 전반적으로 체크하면서 보면서 자, 틴닝 처리를 할 때 이 모발의 수분 양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그 절삭력이 조금씩 틀려져요. 그래서 드라이된 상태에서 모발이 다 말라진 상태에서 틴닝 처리를 하게 되면 잘라다가 나가는 모량들이 좀 더 적게 나가요. 그리고 물기가 있을 때는 어때요? 뭉쳐져 있는 모발이 뭉쳐져 있기 때문에 질감 처리를 했을 때 훨씬 더 뭉퉁뭉퉁 나가게 돼요. 모량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라이된 상태에서 질감 처리를 틴닝 가위로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의 기법으로 해서 질감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끝선들을 질감 처리를 완만하게 해주고 싶어 포인트로 해서 자, 그랬을 때 3분의 1 들어가는 이거는 모발 끝에만 조금씩만 4분의 좀 대략 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커트 하듯이 들어가 주시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질감 처리를 포인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자, 끝선들이 가볍게 해서 질감 처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커트 라인들이 완전하게 딱딱딱 떨어지지 않는 특히 긴 머리라든가 레이어라든가 그런 하이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커트 선들이 되게 움직임이 되게 율동감들이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선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뭔가 라인들이 딱딱딱딱 잡히는 것보다는 내추럴하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이신 것처럼 완만하게 끝선들을 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거야. 근데